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빈의 왈츠입니다. 프롤로그. 오페라 하우스.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강태호 35세. 한국 최대 호텔 그룹 그랑호텔의 부회장. 차갑고 완벽한 외모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공연이 시작됩니다. 비서 정민혁이 말합니다. 알았어. 태호가 VIP석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서연우, 28세.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하지만 헐렁한 옷차림. 손에는 악보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다가 태호와 부딪힙니다. 악보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우가 허겁지겁 악보를 줍습니다. 태호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앞을 보고 다니지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직원이면 손님한테 더 조심해야죠. 태호가 차갑게 말하고 가버립니다. 연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무슨, 손님은 무슨.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분장실로 향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플래시백. 3개월 전. 이야기를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작은 음악학원. 연우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훈아. 이번엔 좀 더 부드럽게 쳐보자. 6살 꼬마가 서툴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립니다. 연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지훈이 천재 아니야? 수업이 끝나고 연우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좁고 낡은 방이지만 창가에는 작은 키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연우야, 나 은지야. 친구 박은지의 목소리입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근데 연우야, 너 빈 가고 싶지 않아? 빈? 오스트리아 빈? 응. 우리 회사에서 빈 지점 오픈하는데 통역 겸 매니저 한 명 구한대. 3개월 계약인데 급여도 괜찮고. 너 독일어 할 줄 알잖아. 연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근데 나 경력도 없는데 괜찮을까? 너 음대 나왔잖아. 클래식 음악의 도시 빈에서 일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솔직히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피아니스트 꿈 포기한 지 벌써 몇 년이야? 연우는 창가의 키보드를 바라봅니다. 5년. 그치?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봐. 빈에서. 은지야. 고마워. 그렇게 연우는 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빈에서의 재회. 2주 후 연우는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한국 VIP 손님들을 위한 통역과 안내였습니다. 그날 밤이 첫 근무였죠. 긴장하지 마. 너 독일어 잘하잖아. 은지가 격려합니다. 응. 열심히 할게. 공연 시작 30분 전. 연우는 VIP 대기실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우 씨, 오늘 VIP 손님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매니저가 긴장한 얼굴로 말합니다. 누구신데요? 한국 그랑호텔 그룹 부회장님. 강태호 씨.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랑호텔이요?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랑호텔. 그녀에게는 악몽 같은 이름입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태호. 왜요? 연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플래시백. 5년 전. 5년 전 연우는 음대생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로 촉망받던 그녀는 그랑호텔 음악 콩쿠르 결승에 올랐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 그리고 유럽 유학 기회. 엄마, 나 꼭 우승할 거야. 그럼 엄마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어.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연우의 손을 잡습니다. 연우야, 엄마는 걱정 마. 내 꿈이 더 중요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제일 중요해. 결승 당일, 연우는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심사위원들의 감탄.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연우는 2등이었습니다. 1등 한지영. 한지영. 그랑호텔 회장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연우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2등도 괜찮았습니다. 상금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랑호텔 콩쿠르 심사 조작 의혹. 기사는 한지영의 1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연우였습니다. 제가 제보한 게 아니에요. 연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랑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우 씨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 상금과 유학 기회는 박탈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그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우의 이메일 계정에서 실제로 제보 이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결국 연우는 음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연우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당시 그랑호텔 상무였던 강태호였습니다. 현재 다시 오페라 하우스로 연우는 악보를 주우며 생각합니다. 강태호, 바로 그 사람이야. 날 망친 사람.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5년이 지났어. 그 사람은 날 기억도 못할 거야. 공연이 끝나고 연우는 VIP 리셉션에서 대기합니다. 태호가 들어옵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태호 오빠, 오늘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여자가 달콤하게 말합니다. 한지영. 5년 전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연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부회장님, 샴페인 드시겠습니까? 연우가 다가가 묻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괜찮아요. 태호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역시 기억 못하네. 연우는 안도하면서도 묘하게 화가 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자신을 기억도 못한다니. 다음 날 호텔 로비. 다음 날 아침 연우는 그랑호텔 빈 지점 로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안내하는 일. 단순하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연우 씨, 1702호 손님이 통역 요청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갑니다. 1702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네. 강태호가 가운을 입은 채 서 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통역 요청하셔서 내가 요청한 게 아닌데. 하지만 1702호에서 그때 안에서 한지영이 나옵니다. 아, 내가 불렀어요. 오빠가 독일어 못하잖아요. 한지영이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봤는데?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 분명히. 지영아, 그만해. 통역 필요 없어. 태호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잠깐만요, 오빠. 아, 맞다. 당신 서연우 맞죠? 한지영의 얼굴에 냉소가 번집니다. 5년 전 그 콩쿠르에서 우리 집안 음해한 그 여자. 태호가 연우를 다시 봅니다. 이번엔 제대로. 서연우? 네. 침묵이 흐릅니다. 재밌네. 여기서 뭐해요? 피아니스트는 포기했나? 한지영이 비웃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태호가 말리지만 한지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 여자가 우리 집안 명예에 먹칠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도 발뺌만 해? 증거도 다 있었잖아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제보한 적 없어요. 누군가 제 이메일을 해킹해서. 어휴, 웃기네. 여기서까지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니까 인생 잘 풀리나 보네요. 연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가보세요. 태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네. 연우가 돌아섭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지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태호 오빠, 저 여자 해고시켜요.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거 싫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연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해고 통보. 그날 오후 연우는 매니저실로 불려갔습니다. 연우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장 계약 해지하라고. 하지만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상부 지시라서. 연우는 매니저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은지야. 연우야, 무슨 일이야? 나 해고당했어. 뭐? 왜? 강태호. 그 사람 때문에. 연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연한 재회. 2주 후 연우는 빈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끊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돈을 모아야 했죠. 카푸치노 한 잔이요. 손님이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가 커피를 만들어 내옵니다. 손님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강태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우의 목소리가 굳습니다. 태호도 연우를 봅니다.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메리카노. 네. 연우가 커피를 만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를 내올 때 태호가 말합니다. 아직도 빈에 있었어요? 네. 한국 안 돌아가요? 곧 돌아갈 겁니다. 그래요. 침묵. 저기. 연우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5년 전 그 일. 정말 제가 제보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호가 연우를 봅니다. 증거가 있었잖아요.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왜 조작해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연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죄송합니다. 연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죠. 그가 카페를 나갑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우연히 또 만나다. 며칠 후 연우는 도나우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었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빈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또 만나네요. 강태호입니다. 우연이네요. 우연 맞나요? 뒤따라온 거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농담이에요. 태호가 작게 웃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뭔지 알아요? 태호가 묻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이요. 그렇죠. 예쁘죠? 네. 전 원래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건물이고 뭐고.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다르네요. 왜 빈에 오신 거예요? 일 때문에.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요? 한국에서의 삶, 회사, 가족 모든 게 숨막혀서 연우는 처음으로 태호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도 도망쳐 온 거예요. 한국에서. 뭐로부터? 과거요. 태호가 연우를 봅니다. 5년 전 그 일? 네. 아직도 그게 당신을 괴롭혀요? 매일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침묵. 미안해요. 태호가 갑자기 말합니다. 네. 그때 제가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증거만 보고 판단했어요.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지금 저 믿으신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당신 표정을 보니까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서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으로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갑니다.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산책이요. 당신은? 저도요.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둘은 빈의 거리를 함께 걷습니다. 혹시 피아노 아직도 쳐요? 태호가 묻습니다. 아니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쳤어요. 왜요? 칠 수가 없었어요. 피아노를 보면 그날 생각이 나서. 그날 콩쿠르 결승날 엄마가 객석에 앉아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힘들게 외출해서 오신 거였죠. 제가 연주하는 동안 계속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네. 그 일로 충격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치면 엄마 생각이 나고 그날 생각이 나고 연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다. 어느 날 태호는 한국에서 온 전화를 받습니다. 부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 정민혁입니다. 뭔데? 5년 전 콩쿠르 사건 관련해서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사실? 서연우 씨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태호의 손이 멈춥니다. 누구야? 한지영 씨입니다. 뭐? 당시 한지영 씨가 사설 해커를 고용해서 서연우 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이메일을 보낸 거죠. 증거는 이메일 기록, 금전거래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럼 연우는 정말 억울했던 거잖아. 그는 즉시 연우를 찾아갑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연우를 발견합니다. 연우 씨. 아, 손님. 아니, 태호 씨? 잠깐 시간 돼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 중요한 얘기예요. 연우는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실을 알아냈어요. 5년 전 그 일. 연우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한지영이었어요. 그 여자가 당신 이메일을 해킹해서 제보 이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역시 연우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저예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판단했으니까. 아니에요. 보상하고 싶어요. 제가 뭐든 해줄게요. 연우가 그를 봅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태호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시작. 태호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지영을 불러냅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한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앉아.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5년 전 콩쿠르 때 내가 서연우 이메일을 해킹했지? 한지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 다 있어. 해커한테 돈 보낸 거, 이메일 기록 다. 어떻게? 왜 그랬어? 1등은 너였잖아. 왜 굳이 그 애를 함정에 빠뜨렸어? 오빠는 몰라. 그날 심사위원들 표정. 뭐? 다들 서연우를 1등으로 주고 싶어 했어. 나는 회장 조카라서 어쩔 수 없이 1등 준 거였어. 그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망쳤어? 죄 없긴. 나보다 실력이 없으면서. 태호는 한숨을 쉽니다. 지영아,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야? 우리 약혼. 파혼이야. 오빠 미쳤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가줘. 난 더 이상 너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서연우 때문이지?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니, 너 때문이야. 내가 한 짓 때문에. 연우에게 고백. 태호는 다시 빈으로 날아갑니다. 연우의 카페로 달려갑니다. 태호 씨? 연우 씨, 한국 가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당신 꿈 아직 안 끝났잖아요. 피아니스트, 전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요.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랑 호텔에서 공식 사과하고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요. 연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왜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시 피아노를 친다면 그건 제 힘으로 할 거예요. 태호는 그녀의 강인함에 놀랍니다. 그럼 제 옆에 있어줘요. 뭐라고요? 좋아해요. 서연우. 연우의 심장이 멎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을 알게 된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태호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다시 피아노 앞에. 한 달 후, 연우는 빈의 작은 콘서트홀에 서 있습니다. 태호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무대. 할 수 있어.
연우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무대에 오릅니다.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5년 만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건반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객석에 태호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 연우는 눈을 감고 첫 음을 칩니다. 쇼팽 녹턴 오프스 9번 2번. 5년 전 콩쿠르에서 쳤던 곡입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그리움으로 가득한.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나 다시 시작했어요. 곡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태호가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눈가가 촉촉합니다. 연우는 일어나 인사합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와 태호에게 달려갑니다. 고마워요. 잘했어요. 태호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포옹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 태호는 연우를 가족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 강민수가 태호를 봅니다. 누군데? 제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지영이 아니고 한지영과는 파혼했습니다. 뭐? 회장이 화를 냅니다. 내가 미쳤나? 한 회장 조카를 차버리고 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누군데? 그 여자가 서연우입니다. 서연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비서가 회장에게 속삭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에? 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연우는 잘못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데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얼마나 컸는데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아버지, 안 돼. 절대 안 돼. 태호는 연우에게 전화합니다. 연우야,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셔. 그럴 줄 알았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설득할게. 태호 씨, 그만해요. 뭐? 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연우야. 행복하세요, 태호 씨. 연우는 전화를 끊습니다.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작은 음악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가끔 태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 검은 차가 섭니다. 태호가 내립니다. 연우야. 태호 씨. 1년 동안 기다렸어. 왜요? 당신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전 이미 나 회사 그만뒀어. 네. 부회장직 사임했어. 이제 자유야. 왜 그런 짓을?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연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바보 같은. 그래, 나 바보야. 당신한테. 태호가 다가와 연우를 안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거야.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껴안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 연우가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객이 아니라 연주자로. 다음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서연우. 박수가 터집니다. 객석 첫 줄에 태호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손이 아니라 작은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쇼팽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빈의 왈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아프지만 아름다운. 태호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듣습니다. 눈가가 촉촉합니다. 고마워요, 연우야. 내 인생에 와줘서.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연우는 일어나 인사합니다. 그리고 객석의 태호를 봅니다. 두 사람은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빈의 왈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과거가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